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이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모사업 신청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실장 박근재입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모사업 신청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현황으로 환경보조관 2026년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지역지원사업 공모에 일자리 경제과에서 유천 전통시장 아케이드 내 폭염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기후대응 쉼터 조성 사업을, 건설과에서는 결빙 취약도로 내부 열선 설치 사업인 결빙 취약지역 개선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사업비 3억 이상 공모사업 2건을 신청하였으며 구비 약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약 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은 국 10일을 활용하여 주민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향후 전략적으로 공모사업을 발굴 관리하여 구정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중구 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지난 2차 회의 때도 그렇고 요번에 또 그 공모사업 선정돼서도 보고를 주셨습니다. 근데 요번 그 두 건의 사업을 보니까는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랑 다르게 다행히 지방비 시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 이거는 시비가 포함되어 어떻게 있습니다. 또 시비를 포함하셨는지. 이것은 이제 시에서 이제 기후 대응 관련해서 공문을 시달을 할 때 저희들한테 이제 시비 매칭 5대5 지방비를 5대5로 매칭해 준다고 이렇게 통보를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시와의 어떤 그 관계 개선을 통해서 조금 더 시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좀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결빙 취약지 개선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을지병원 대성고 뒤편 을지병원 그 올라가는 경사가 급한 지역에 지금 그 열선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이 그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차량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사고도 빈번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았던 걸로 그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용두동 지역 말고요. 지금 우리 구조적으로 부사동, 석교동 지역이나 그 다음에 산성동 그 문화성당 쪽 주변 보면은 급경사의 좁은 골목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응모 사업이 매년 계속되는 건가요? 예, 이게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네. 기후 위기 취약계층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계속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금년에는 지금 사업이 더 없는 것 같은데 내년에 지금 말씀드렸던 지역들, 그러니까 부사동, 석교동 쪽 그리고 산성동 쪽 지역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내년 공모 때는 그쪽 지역 분들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업 시기를 보니까는 26년 2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급 시기가 언제쯤이죠? 예, 이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7월 중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요. 네. 12월까지 이제 환경부에서 대상 사업지를 이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줄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내년 2월 달에 정도 이제 최종 선정이 된다면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이제 그때 설계를 통해서 4월 중에 이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럼 잘못하면은 이제 25년 겨울, 26년 겨울 쪽에는 혜택을 보기가 조금 어려울 예, 수도 그때는 있겠네요. 사실상 시기적으로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분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꾸준히 감사합니다.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열 의원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 좀 볼게요. 사업 대상지를 이제 여기를 선정을 하셨는데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뭐 중구 관내 17개동 어디가 뭐 가장 이렇게 취약 지구인지 뭐 엄연히 알아서 이제 하셨겠습니까? 이 언덕은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급경사가 심한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차량이 많지는 않죠. 이제 을지병원이 있을 때는 거기를 많이 다녔는데 지금 이렇게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일요일날 종교 이제 교회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일요일날은 좀 많이 계시죠. 지금 성락복지관 앞에 도로가 있어요. 그 지금 해링턴 아파트 이제 공사하고 그 길로 쭉 올라가면은 현대 아파트가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주민들이 이 아파트를 공사할 때도 그랬어요. 과연 이 언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언덕을 좀 고도를 낮춰서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냥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눈이 내리면은 굉장히 아주 위험해요. 안 보여, 앞에가 언덕이 심해서. 더군다나 이제 해링턴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되고 거기서도 그 길로 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길로. 그러니까 현대 아파트 가시는 분들, 또 성락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세 손가락 안에 들을까 싶어요. 지금 이 위험 지구가. 그래서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지원 사업 또 순위에 넣어서 하겠지만은 이 사업을 선정할 때 무조건 경사가 심하다고 해서 볼 게 아니라 얼마나 여기 차량이 많이 다니나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지평구에서도 그런 이제 통행량이라든지 급경사도 그런 다양한 조건들을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이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의원님의 의견을 이제 사업부서에 전달을 해서 추후에 이제 내년이나 그 이후에도 추후 사업이 또 있다면 그런 쪽을 적극 반영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건설과 이제 계속 상의를 할 거예요. 하는데 지금 지원 사업, 공모 사업에 여기를 선정해서 했다니까 뭐 여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공모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질의 마칠게요.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의원이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존경하는 유수열 의원님, 이종수 의원님께서 이 열선 설치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질의를 주셨는데 본의원도 좀 의아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은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의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실과에서 부지 선정을 했겠지만 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지난 3월에 저희들 구민과에 대화 있었죠. 구민과에 대해서 석교동에서 이 언덕길에 대해서 열선 설치에 대한 건의를 하셨단 말이죠. 4월 25일 날 이제 구청에서 그 취합된 의견에 대해서 결과를 아마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아마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근데 열선 설치 사업에 대해서 추진 불가 입장을 건설과에서 냈어요. 당시에 이제 석교동이 250m 구간에 소요 예산액을 5.8억 한 6억 가까이 잡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제가 열선 설치 비용, 도로에 외설된 각종 지작물 유지 보수 및 전기요금 등 관리 비용이 과다 발생을 해서 구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추진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확정 답변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이 사업을 용도동 지역으로 신청을 하셨다라는 거죠. 당시에 설치 비용이 100m에 폭 6m, 그러니까 2차선 기준으로 했을 때 2.5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리고 이후에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발생한다. 이게 사유였거든요. 불과 2달 사이에 이 불가 사유가 이 공모 신청은 국비 매칭이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대한 지작물 유지 보수 비용하고 전기료 등 사후 관리 비용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 사업이 신청을 하게 된 건지 좀 답변을 좀 주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잘 파악 못하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제가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이게 있습니다. 예. 한 100m 되나요? 이 길이가 지금? 아니 400m죠 이게 길이가. 예, 400m입니다. 400m에 5억이 들어가는데 석교동에 250m에 6억을 그때 소요된다고 지금 게시를 해놨단 말이죠. 그 부분은 현장 여건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석교동 부분은 이제 그렇게 도로 따져봐도 폭이 예. 기준을 잡아준 게 열선 작업하는데 100m에 2.3억을 잡았어요. 폭 6m에 2차선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 이게 400m면은 8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이게 2달 사이에 그렇게 됐고 구민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 불가라고 못 박아서 이렇게 표현을 할 게 아니라 장기 검토 사항이나 국비 공모 사업에 대응을 하겠다라든가 이제 그 다양한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 구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일축을 해버리고 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 선정을 이렇게 신청한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납득하기가 힘드네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사항하고 이제 구체적인 그 선정 배경을 한번 사업 부서에 네. 연락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지금도 이제 예. 엊그제 올라온 거 이 구민과의 대화 추진 현황 사업에서도 이게 추진 불가라고 떠 있어요. 한쪽은 추진 불가하고 한쪽은 국비 공모 사업에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지역 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럼 과연 이 추진 불가에 제시했던 그 요인들이 있잖아요. 사후 관리 비용이라든가 지작물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소요 비용 산출 금액까지 해서 그 건설과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일장 유종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납세자 보호관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분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관련 사항을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로 옮겨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와 함께 안 제26조의 2부터 제26조의 4까지 해당하는 소유 재산 평가 방법,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 절차, 선정 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등을 본 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규정을 구세 기본 조례에 이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호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분산 운영되었던 납세자 권리 보호 체계를 통합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장님 본위원이 질의 좀 드릴게요. 네네. 이게 시행령이 1월 1일입니다. 2025년 1월 1일. 네, 맞습니다. 이제서야 이 개정을 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요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2024년도 10월 20일 날 그 납세자 보호관 업무가 이제 감사실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가지고 그쵸.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1월 1일 날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이 업무에 대한 그 부분이 지방 세정과의 그 업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가 지방세 선정 대리인 및 마을세무사 업무 이관은 2025년 3월 28일 날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서둘러서 하면은 조금 전 임시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일단 저희들이 뭐 크게 늦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5개구 지금 현재 지금 다 지금 저희 같은 추세로 이렇게 지금 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업무 이관인데 예. 지금 이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 일부 개정 조례안 즉시 시행이죠. 시행 이게 개정이 되면은
예, 그건 맞습니다. 이를 일 시행을 하는데 이 업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2025년 3월 28일 전까지는 세정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고 그 뒤로는 그 내부적으로 업무에 대한 그 부분을 가져와 가지고 시행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으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9세 기본조례 제 7조, 8조, 9조에 대해서는 개정을 안 하세요? 그거는 저희들이 붙이게 삭제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저희 담았습니다. 붙이게 삭제를 한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 구세조례에서는 우리 그 중국 구세 기본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상입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여기 붙이게 그냥 담아 있는 걸로 해서 그냥 삭제를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가족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 상정안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시 공적심사를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자의 수상 제한 및 거짓 부정수상자의 포상 취소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2항 포상자 결정 시 인사위원회 심의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 제6항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을 준용하여 포상에 부적절한 자는 수상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의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의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직장 어린이집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 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의 위탁을 추진하고자 중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범위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시설 유지 관리가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6년 3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수탁 기관은 공개 모집과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으로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직원 자녀에 대한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부근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통장의 임무 중 복지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협조 업무에 등에 필요한 복지 업무 지원 활동비를 지급하여 통장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조례의 각 조항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각 조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0조의 2, 제2항 제4호 월 3만원 이하의 통신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3항에 월 3만원 이하의 통신비 지원 및 복지 업무 지원 활동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상정한 3개의 안건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과 직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자치행정국소 간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 한가족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 내 직장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소속 직원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법인 등의 위탁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직영 운영 중인 교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위기가정 발굴 등 급증하고 있는 통장 임무 중 복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통장 활동 보상금 외 별도의 현장 활동비와 통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업무량의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구 현실에 맞는 복지통장의 역할과 그에 따른 활동비 지원 규모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이 조례가 개정이 벌써 됐어야 될 개정 조례안이에요. 본 의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내기 전에 한번 이런 생각을 벌써부터 했었습니다. 우리가 수상을 하는데 집행부 정부에서 주는 수상을 하는데 범죄 기록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국가나 지방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국가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범죄가 있으면 안 돼. 네네. 그래서 본 의원 생각도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하는 사람들 범죄 기록이 있으면 절대 공천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네네. 하물며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공적조회를 할 때 네네. 그럼 경찰서에 범죄 기록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행정정보 공개에 관련된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범죄 경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이 개정 조례안을 하게 된 이 계기가 뭐예요?
제안 이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의원님께서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에 미리 좀 됐어야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포상에 있어서 부적절한 자는 포상을 당연히 받지 못하다는 그런 제한 규정과 함께 포상 취소 규정도 함께 마련해서 포상에 좀 미비한 부분점을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공고가 언제쯤 된 거죠? 파악 못하고 계세요? 이게 2023년 8월에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행위 평가에서 이 포상 취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여러 지자체에서 이 개정을 했어요. 네네. 이 포상조례 개정 이력을 보면은 지난 2024년 10월에 우리 조직 개편되면서 행정지원과장 명칭 변경할 때 한 번 있었고요. 네. 2025년 7월 1일 날 상위 법령 개정 주문 반영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네. 자구 수정을 했죠. 네. 그때도 이 규정에 대해서 반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누더기로 개정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실적이에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덜 검토가 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현재 포상 취소 규정을 넣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포상 취소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적 조서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럼 포상 취소는 그냥 부서장이나 단체장이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그냥 취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포상 그 조항이 취소가 어디 절차가 있어요? 그 조항은 없잖아요. 지금 포상 취소 조항이.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면은 뭐 빠르게 취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부서장이 그냥 내부 판단만으로 취소가 가능하게끔 돼 있는 조항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상 취소 조항을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취소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현재 이 조례 안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취소한다는 규정은 지금 현재 이게 지금 24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이 포상조례를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많이 하고 있어요. 대전시도 하고 타 자치구들도 했고 이미 많은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했어요. 네. 요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 포상 취소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법적 분쟁이나 인사위원회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부서장이 임의로 취소가 가능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아닙니까? 말씀하신 조례 조항은 없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은 비록 조항은 없지만 지금 제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포상 취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네. 아니 근거가 없는데 그거기라도 취소한다고 누가 납득을 하겠냐고요. 절차상 저희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지금 타 자치구에 있는 조례 개정안들을 제가 쭉 살펴봤거든요. 네네. 2항에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상장의 경우 이제 상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간결하니까 네네. 그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객관성이나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놨단 말이죠. 이거를 통해서 이 당사자의 어떤 민원 제기라든가 소송에 대한 대비를 갖추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놨는데 지금 저희는 이렇게만 간다고 하면은 공적 조서 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포상 취소는 부서장이나 단체장이 그냥 자기가 확인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즉시 취소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취소한다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이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는 좀 미비한 개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포상 조례 안에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 포상 취소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었지만 절차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수원에 관련된.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우리 조례 안에 우리 담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조례 안에 지금 없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저희 내부 지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포상 취소도 지금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지침에 그 인사위원회에서 포상 취소 내부 지침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포상 취소 관련된 분들을 취소할 때는 인사위원회 관련된 그 심의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서 취소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아직은 포상 취소 관련된 규정이 아직 발현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 문제 제기가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아니 행정이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정책이 추진되고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 포상에- 상대방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고요. 포상 취소에 대한 근거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조례 안에 다 담는 부분도 물론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조례의 근거를 해서 그 절차는 또 저희 내부 규정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 관련된 것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에 관련돼서도 기관장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도록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내부 규정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를 따로 주시고요. 네네. 이 조례에 대해서 이 개정안을 추진할 때 뭐 자구 수정을 하든 상위법 개정이든 좀 이 개정을 할 때 조례를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살피셔가지고 한 번 개정으로 해서 끝날 일을 지금 명칭 변경 한번 하고 몇 달 뒤에 띄어쓰기 한번 하고 몇 달 뒤에 권고사항 반영한다고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조례 자체가 누더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가족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실 계획으로 네. 이제 올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의원님.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우려의 말씀들도 많았었고 네. 그런 상황에 또 이제 또 시기가 맞는 상황도 좀 겹친 부분들도 있으셔서 이왕이면 좀 전문성 있는 분한 이제 기관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시고자 이제 올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민간 위탁으로 바뀌면 이 직장 어린이집도 따로 고유번호증, 이제 사업자 번호증처럼 따로 고유번호증이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이 중구청 소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로 없이 그냥 운영되는 건가요? 그동안? 별도로 고유번호 설정 없는 거죠. 예, 지금은 정청 소속이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자 따로는 등록번호 따로 없습니다. 그냥 구청 예, 번호로 구청 번호로 있었겠네요. 있었던 그럼 거예요. 민간 위탁으로 전환이 되면 고유 번호증이 생성되나요? 보통 국공립이 이제 민간 위탁이지만 이제 보통 국공립 같은 경우는 고유 번호증이 따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따로 생성이 되나요? 지금 고유번호증이라는 것은 예. 그 사업자 번호처럼 예. 이제 번호가 있어야 또 수탁기관이 이제 그렇죠. 법인이기 때문에 예. 예, 그분들은 있으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네네. 그걸 그 법인이 또 하나의 수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 예. 또 하나의 무슨 사업자 등록증이 또 고유번호 생성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가요? 예, 예. 아니면 그게 예. 이제 때로 이제 뭐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에 이제 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법인에 이제 있는 고유번호증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예, 이제 어쨌든 고유번호증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 번호증이 바뀌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이제 어린이집으로 치면 폐원을 하고 새로 이제 신규 등록을 하는 체계다 보니 네, 뭐 맞습니다. 이제 직장인 일반 어린이집은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승계나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이제 승계는 하되 네. 이제
고용 승계는 하되 이제 사업자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대로 종결을 하고 새로 시작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네네. 예, 대표자가 바뀌기도 그래서 하고. 예, 네. 이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예. 직장인 분들 이제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새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그렇게 이제 체계가 되는데 네. 여기는 그대로 승계하는 상황이라면 예. 직원분들에 대한 이제 승계 절차가 더 이제 철저해야 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 부분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교사분들에 대한 고용 승계 예, 예. 부분이 가장 아까도 우리 전문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공고할 때부터 그 문구를 좀 삽입해서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네. 보니까 기본 현황에도 그렇게 이제 원칙으로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공고를 올리실 때도 그 조건에 올리실 것 같기는 하지만 네. 또 입장을 바꿔서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들의 호봉수도 무시 못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또 그분들도 이제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손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닐 거고 네. 호봉이라든지 특히 이제 여기 직장 어린이집에 있으셨을 때는 복지 차원에서 많은 다른 점들이 있거든요. 지금 뭐 맞습니다. 맞춤형 복지라든지 아니면 수당 차원에서 이게 같이 적용이 되지만 민간 위탁으로 전환이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민간 위탁 그동안 체계로 이제 봤을 때는 예. 뭐 명절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감소할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업자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사업자 번호가 바뀌는 상황이면 폐원을 하고 새로 신규를 하기 때문에 좀 직원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사업자 번호 또한 그대로 가는 건 상황이라면 이제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사업자 번호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의원님께 말씀하신 한번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예, 확인 예. 해보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이제 걱정해 주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그 우리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조 교사를 비롯한 네. 종사자분들이 그 혹시 후생복지 관련돼서가 예, 예. 지금보다 또 이렇게 혹시 그럴 그러지 않을까 수밖에 걱정해 없을 주실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예, 네, 그런 부분들도 위탁과 수탁의 관계에서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저희들이 또 운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50% 이상 지원을 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관과 그리고 좀 더 나름대로 공신력 있는 그런 법인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과 질적 향상이 좀 도모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타구를 좀 현황을 비교해 보니 지금 아무래도 유성구가 지금 원화도 많고 좀 잘 운영되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지원금 우리가 주는 그런 수탁 관련된 금액도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복지 또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우리 직영으로 있는 우리 교사분들보다 복지 쪽에서 조금 더 나은 것도 좀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서 봤을 때 복지 쪽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수탁기관과 또 협의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복지 부분도 지금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그런 배려까지 좀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늘 이제 말씀드릴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환경적인 변화가 지금 아직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상황에서 지금 수탁 기관으로 변경하는 거에 이제 크게 어느 정도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전문성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운영되실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는 네. 이번에 수탁 기관을 선정해서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시는 거는 어려움 속에서도 큰 결정을 하신 부분이시라고 생각을 드려서 아무래도 세심하게 좀 살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뒤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 좀 많이 살펴주시고요. 네. 이 조리사분들도 똑같이 네. 여기랑 똑같이 이제 그 공무직으로 고용승계가- 들어가는가요? 예, 맞습니다. 들어가는 고용승계가 되고 있 그대로 예정입니다. 예. 조리사분도. 예, 조리사 그럼 끝까지. 보조교사는요? 보조교사에서 공무직이는- 보조교사 한 분은 사실은 네. 이제 공무직 성격보다는 기간제그런 예, 성격이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보조교사분은 따로. 고용승계 따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교사분들 그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보육교사분들만 지금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리원 포함해서. 네.
예. 그래서 그 부분 많이 좀 살펴주세요. 또 왜냐하면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법률 다툼이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은 사례적으로는 이게 부당해고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있어서 네, 한번 좀 이런 면밀하게 그런 부분도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가족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통반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이 월 3만 원 이하의 통신비 지원 및 복지 업무 지원, 활동비 지원 신설을 이렇게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니까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용을 지급할 수 있다. 월 3만 원 이하의 통신비 지원, 복지 업무 지원, 활동비 지원. 이 복지 업무 지원 활동비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 업무 지원 활동비는 말씀 그대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활동비를 조금 더 우리 사기 진작과 책임감 고취를 해서 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그 통장 주요 임무에 2014년도에 복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이라는 그러한 그 통장 주요 임무에 그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통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해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특히나 이제 복지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동에서 통장 활동을 수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특히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코로나 관련된 그 지원 사업할 때도 통장님들이 많은 도움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복지 사각지대가 지금 요즘 계속 아직도 많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또한 그 통에 그래도 많은 관심과 또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통장님들께서 그런 내용도 함께 지금 업무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장님들이 하시는 그런 활동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복지 업무 지원 활동비 관련된 실비 변상 관련된 그 지원비를 이번에 개정 내용에 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 업무가 우리 행정복지센터에도 행정하고 복지하고 팀이 두 팀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행정팀하고 나눠져 복지팀에서 있습니다. 별도로 취약계층 뭐 발굴이라든가 취약계층 돌봄이라든가 이런 걸 또 하고 있고, 또 우리 각 지금 대전시 노인 복지 시립 여기 대전시 노인 복지관이나 일부의 사회복지 단체에서 이거 생활지원사들도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이라든가 또 방문 또 뭐 생활 지원 같은 걸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통장님들이 다른 업무도 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통장님들 보면은 지금 뭐 예산 지원하는 거에 일을 하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한테까지 복지 업무를 떠맡긴다는 것은 이게 본연의 업무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 통장의 업무하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래, 복지 업무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이게 해야지, 통장님들은 이 복지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좀 쉽게 표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 관련된 그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또 동해 또 우리 사회복지사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주민들과 접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통장님들이 또 주민들과의 그 접촉면이 많이 넓은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장님들을 사회복지 명예공무원으로 또 위촉이 돼서 아마 지금 이 통장일 뿐이 아니고 동해 여러 단체에서도 그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또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통합돌봄이라는 복지의 그 시스템이 지금 변화를 줘서 통합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 업무에 있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동네에서 진짜 어려운 분들이 생겼을 경우에 혹시 우리 그 전문가들이 동에도 있어서 사회복지 활동하고 있지만 누락되거나 좀 그런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은 경우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복지사학실에 발굴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그런 과정 속에서 통장님들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에 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아예 조례에 명시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분들의 활동비 지금 10,000원씩 더 지급하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만약에 저희가 쪽에서까지 촉구를 했네요. 네, 1년에 만약에 5천만 된다면 원씩. 네, 그렇게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근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 의원이 활동비 지급하는 걸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이분들이 지금 하는 일에 비해서 지금 지급하는 금액은 상당히 적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이 지금 뭐 업무량이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이분들이 매달 받는 수당을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적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건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다만 본 의원이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복지를 전문의로 좀 공부를 했다거나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이 복지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데 통장님들하고의 업무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 그걸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복지 업무 지원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주는 것이 이게 취지에 맞는지 요걸 좀 듣고 싶은 거죠. 네. 예산은 뭐 이분들한테 사실 10,000원 더 준다고 해서 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업무하고 맞지 않는 업무를 맡기면서 명목으로 10,000원을 10,000원을 더 지급한다라는 것이 과연 이 취지에 맞는 건지 그걸 지적을 해보고 싶은 거죠. 차라리 지원을 하려면 뭐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돈 1만 원 지원하면서 더 지급을 하면서 이걸 복지 업무를 떠맡긴다라는 게 명분이 맞습니까 이게? 그 복지 업무를 떠맡긴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네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또 도움을 드리는 거죠. 지원 체제는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또 복지업무가. 네. 422명이고 앞으로 5년 동안 또 422명을 유지할 걸로 보는데 500만 원을 더 예산 5천만 원을 더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어디다 쓸 예정입니까? 이 비용 축에서 보니까 숫자하고는 맞지 않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422명인데 비용 축에서 예산은 보시면 5천만 원이 넘고. 비용 측에서 보면 정원이 지금 422명입니다, 의원님. 예. 네. 근데 뭐 수당도 이거 별도의 뭐 수당이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해 422명에 대한 10,000원이면 4,220만 원 아니에요? 거기 이제 12개월이니까요, 의원님. 예. 12달로 계산한 겁니까?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이 같고요. 10,000원을 지급한다는 거죠. 명분이 이게. 그렇지만 맞는 의원님 거겠습니다. 지금 금액적으로 좀 미미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없는 수당에 대한 신설이기도 하고요. 이게 일단은 예산 네. 비용 축에서는 10,000원이라고 했지만은 앞으로 뭐 3만 원이 될 수 있고 5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추가로. 그거는 이게 이제 뭐 우리 의원님들이 예. 명시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얼마든지 더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네요. 네, 물론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단 비용 축에서는 1만 원으로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복지 업무를 직접 이분들 할 수 있을지 그게 맞는 건 이분들의 업무하고 이 복지 업무하고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니까 네네. 뭐 어쨌든 잘 좀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국상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네.
지난번에도 이제 올려주셨었는데 그때는 일단은 이제 그 조항의 조금 미비성이라든지 네. 좀 불일치성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에 이제 사기 진작에서 실비 변경으로 해서 같이 통신비까지 옮겨서 이쪽으로 편성을 해주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해주신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이 드리는데 네. 또 이제 그만 무조건 반영이 아니라 그만큼 또 생각을 해보셔서 이게 맞겠다라는 결단을 하셔서 이쪽으로 네, 옮기신 맞습니다.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실비 부분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올려주신 부분인데, 네, 이제 본 의원이 실비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좀 찾아봤어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는 기본 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 수당으로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조례로 명시를 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상황으로는 예산 편성 기준으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 의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조례로 정할 때는 문제가 없는 상황을 네, 이제 맞습니다. 반영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복지 업무 지원 활동비로 해서 올려주셨었는데 지금 올려주셨는데 지금 실비라는 거는 실제 말씀대로 활동하는 경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경비와 복지 업무 증가인데 복지 업무 증가로 인해서 이제 복지 업무 증가일 때 이런 복지 업무 지원 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24년 행안부에서 통장 기본 수당 인상할 때 복지 업무 증가로 인해서 인상해서 10만 원씩을 올려주셨단 말이죠. 네네. 그럼 그 명분으로 인해서 인상이 된 부분이어서 일단은 딱 이 이름으로 봤을 때는 중복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도 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 업무 지원 활동비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이 복지 업무 활동비에 속하는 항목들을 대충 알고 계신가요? 복지 업무 활동비에 속하는 예. 항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네. 지금 복지 업무 활동비라고 해서 네. 무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이제 실비로 지원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복지 통장님들이 어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뭐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필요한 그분들하고 필요한 이제 인쇄비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통신비 이렇게 딱 해서 실비로 이제 딱 실비 보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복지 업무 지원 활동비로 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올리실 1만 원씩은 되게 가상 비용이라는 거죠. 막연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매월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 이제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고생을 하신 부분에 대한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인데 지금 여기 항목에는 보상 차원으로 해서 지금 실비에는 넣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첫째.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이 복지 업무 지원 활동비로 해서 3만 원씩 통신비를 지금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타 지역들의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복지 업무 활동비라고 해서 다 항목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데 따로 해서 이 복지 업무 활동비라고 해서 지원을 뭐 2만 원 보통 3만 원씩 해주시는데 네. 여기에 저희는 통신비라고 해서 지금 현재 3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통신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되는 항목이에요. 의원님 그런 말씀은 상황이어서 통신- 다른 타 지역은 따로 복지 업무 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편성목이 있고 거기에 따로 저희처럼 통신비라고 해서 추가로 지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중복이라는 거죠. 의원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 수당 관련돼서는 실비 변상이라고 표현일 지금 그 조항이 지금 11조가 있고요. 그 안에 지금 저희가 담았고요. 예. 지난번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번 회기 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찍으신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제 나름대로 타 시도라든지 자치단체를 살펴본 결과 실비 수당으로 또 이렇게 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또 자치단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네네. 저희들이 볼 때에도 사기진작에 대한 조항에 들어있는 것보단 그 실비 변상 쪽에 들어있는
조항 그 속에 넣는 게 더 맞다는 판단을 좀 했고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비 변상이라는 부분들을 또 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저희들이 해당 조례를 개정하면서 통장님들에 대한 그 임무 중에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이라는 그런 임무가 또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지금 말씀하신 복지활동비는 어느 통신비처럼 딱 정해지진 않지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좀 우리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님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그러한 부분과 함께 지난번에 저희들이 복지 관련된 온마음 돌봄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어르신들에 대한 전수조도 함께 진행됐고요. 이런 것처럼 복지 업무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통장님들의 업무에 또 부과가 돼서 많이 좀 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지적을 해주셨고 그 전문가가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대민 접촉이 많이 하고 있는 우리 통장님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그 복지 업무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을 많이 인지를 해서 저희 사회복지사분들과 함께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 아마 주민들 접촉 면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한 명 한 명 다 저희들이 대면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422명이 된 분들이 또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도 또 저희들이 통장님들 유축까지 해서 함께 복지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실비 변상이 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냐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 분인데 복지 업무 지원 활동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들어간 것은 그 저희들이 통장 임무에 복지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이라는 임무 사항을 좀 넣어서 함께 어떻게 보면은 사기 진작과 함께 책임감도 함께 좀 고취하고자 그 항목을 좀 신설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일하실 때 많이 지금 업무도 많이 늘고 있는 부분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우리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책임도 함께 좀 아까 고치시킨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함께 좀 기대 효과를 좀 갖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좀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통장님들께서 이렇게 고생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황과 그러게 따지면 다른 자생단체 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그 네. 부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여러 가지 이제 취약계층 발굴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늘은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행안부에서 복지 업무 증가로 인해서 통장 기본 수당을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행안부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는 의원, 위원, 위원회 위원, 통, 리장은 민간인 참여 직위에 대한 보수성 경비 편성을 제한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고생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고생하시는 거 알아서 인상해줬고요. 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또 이 예산이 편성될까봐 행안부 자체에서 이걸 제한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단 실제 지출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무 추진에 따른 실비 보전은 허용한다. 그래서 지금 실비로 넣으신 건데 실비 보전으로 허용하기 위해서 복지 업무 지원 활동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실비에. 그런데 이 복지 업무 활동비에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있는 것으로 실비를 인정한다. 구체적인 사용 목적. 예를 들어서도 나와 있어요. 취약계층 방문 교통비, 그리고 상담 자료 인쇄비, 아니면 저희처럼 교통비. 그래서 저희 지금 복지 업무 지원 활동비로 지금 통신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예 통신비 지원을 삭제를 하시고 복지 업무 지원 활동비라고 해서 그대로 3만 원 하시는 게 맞는 건데 있는 거에 또 추가를 해서 지금 이중 중복 지원이라는 거죠. 그 통신비는 꼭 복지 업무를 할 실비. 때에 그러니까 예, 복지 업무를 수행할 때만 쓰는 통신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이 통신비라는 게 아마 시설된 그 목적이 통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네네.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그렇죠. 케이스도 있고, 그게 복지 업무시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복지 업무에만 통신비가 포함된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 속에 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화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통장님들이 업무 중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거, 이동하는 거, 그다음 또 행정시책 홍보, 또 시설 확인, 주민들 비상 연락할 때 또
자유롭게 도와주시는 거 네, 네. 이럴 때도 아마 다 통신비는 좀 아까 말씀하신 어느 한 분야를 생각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통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통신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맞아요. 예. 그게 다 이- 이제 업무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던 부분이 되고요. 의원님 그 사실은 통장님들이 고생하시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실비 변상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난번에도 한번 꼭 사기 진작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요 부분들을 말씀해 이제 주십니다. 전체적인 네. 거를 한번 봤는데 네. 이제 봤는데 다시 또 올려주셨길래 또 네.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네네. 국장님 여기 실가 덕분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저희가- 해봤어요. 예. 이게 또 법과 원칙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형평성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런 부분에서 타구도 사례도 찾아보고 봤더니 이런 항목으로 해서 통신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도 늘 자주 말씀하시는 예가 타 지역 예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지 업무 활동비라는 여기 통계목을 해놓고 그걸로 해서 이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통신비를 지원을 해주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 지역에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그 이름만 아니었던 것뿐이지 지금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여기 복지 업무 지원 활동비에 맞는 세부 내역으로 통신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하다못해 회계를 하셔도 집행부도 하셔도 통계목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네. 통계목이 있으면 그 목에서 또 세부 추진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원님 요 근데 지금 산출 내역하고 목하고 같이 들어간 기분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이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 여지가 부분에 있다는 있어서 거고요. 예산 과목과 좀 연계시키는 약간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 복지 업무 지원 활동비라고 지금 저희들이 실비 변상 내용 속에 넣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복지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책임감도 좀 고치시키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장님들이 업무가 계속 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고생하신다는 부분에 대한 보상도 일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자꾸 사기 진작과 실비 변상 조항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 찾아봤는데 사실은 사기 진작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실비 변상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적 성격을 좀 해주자라는 게 가장 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비 변상이든 사기 진작이든 사실은 통장님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비록 10,000원이라는 금액이지만 그분들이 그걸 받음으로써 해서 조금 더 다른 타구에 있는 통장님들보다는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복지 업무에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국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통신비도 저희가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없었던 항목이잖아요. 없었던 항목인데 김석환 의원님께서 제안을 이런 의견을 내주시고 제가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통신비도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항목이에요.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업무 추진비라는 거는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냥 얘기할게요.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거 그거 통장님들이 홍보해야 되는 의무 있었어요? 그리고 하고 싶다고 직접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집행부에서 시켜놓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올리시냐는 아니고 거죠. 그 통장님들이 그래놓고 왜 책임을 저희한테 물리시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목이라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복지 업무 지원비를 해놓으시고 거기에 통신비라든지 이거를 다시 해서 넣으시면 좋은데 복지 업무 활동비는 국장님도 더 아시잖아요. 정확한 실비 보전을 해야 인정해 준대요. 행안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는 이제 복지 업무진 활동비 지원이라고 실비변상에 넣었으면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항목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를 들어 실비변상이니까 진짜로 복지 관련된 어떠한 일을 했을 경우 실비변상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근거 규정을 조금 더 저희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혹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네. 여러 가지 생각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본의원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하시는 자생단체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그분들도 고생하시고 또 이번에 바자회 같은 경우도 명절 때도 많이 고생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저희도 해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분들이 언제 불만 한번 하시나요? 그럼 반대로 통장님들도 지금 통장님들도 이거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봉사를 해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통장님들 각 동에 통장님 선출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봉사 차원으로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셔. 아니요, 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 또 다양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잘 경청했고요.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혹시 지출할 때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 관련된 거라든지 지출 규정에 항목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을 만들어서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데 지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원만한 주십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로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한 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의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